우정이 한순간에 부서졌어요. 지혁은 그 말을 끝내 삼키지 못했는데요. 지은호가 박성재와 웃으며 PC방에서 나오는 걸 본 날부터 가슴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따라가더라고요. 괜찮아 보이네라고 중얼거렸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가 않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옆으로 몸을 뒤척이면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흔들리며 들어왔거든요. 지혁은 이유를 알아요. 동업을 시작하고 하루 종일 붙어 지내다 보니 지은호가 힘들어할 때 짧게 숨 고르는 소리, 기분 좋을 때 손끝이 먼저 웃는 버릇, 집중할 때 왼손으로 턱을 괴는 자세 같은 게 다 보였거든요. 보이고 나니 지키고 싶어졌고요. 그 마음이 커지니까 박성재가 곁에 서 있는 장면이 견딜 수 없게 다가왔어요. 아침에 출근해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고 커피를 내리다가 멍하니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었어요. 지은호는 요즘 마음이 복잡했어요. 단독주택 턴키 의뢰를 맡아보자고 욕심을 냈는데요. 의뢰인의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맞추려면 마진이 거의 남지 않는 구조였거든요. 처음 계약서를 받아들고 계산기를 두드릴 때부터 불안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버텼는데 지혁이 현실적인 계산표를 펼쳐놓고 차분히 말했어요.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시작하면 다음 건 더 힘들어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안 돼요. 맞는 말이었는데도 가슴이 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은호는 잠깐 자리를 나왔고 골목 모퉁이를 한참 걷다가 우연히 이상철을 만났어요. 이상철은 낯술 냄새를 풍기면서도 따뜻하게 물었어요. 많이 버거워 보이네. 그래도 네가 좋아하는 일이면 끝까지 한번 밀어보자고.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뭐. 그 말에 지은호는 괜히 울컥했어요. 어떻게든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상철이 어깨를 툭 두드려주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그 사이 집으로 돌아간 지혁은 오랜만에 가족과 밥을 함께 먹었는데요. 따뜻한 밥상 앞에서도 마음은 편치가 않았어요. 김다정이 정성껏 차린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를 앞에 두고도 숟가락을 드는 손이 자꾸 멈췄거든요. 이상철에게 인사하려다 날 선 말이 오갔고 김다정은 분위기를 수습하느라 애를 먹었어요. 오늘 피곤하셨나 봐요. 지혁아, 네가 좀 이해해줘라며 중간에서 웃으며 말을 이었지만 식탁 위의 공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지혁은 속으로 언젠가 제대로 사과해야지라고 다짐했는데 그 다짐 끝에는 이상하게도 지은호가 떠올랐어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설명하는 법을 이제야 배우는 중이니까요.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들어와서도 그 생각은 계속 이어졌어요. 다음 날 지혁과 지은호는 본격적으로 새 사무실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필요한 물품을 하나하나 채워 넣으며 둘만의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 묘하게 설레었는데요. 지은호는 작은 화분을 창가에 놓으면서 이제 진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라며 웃었고 지혁은 말없이 그 미소를 오래 바라봤어요. 동업자라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의미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거든요. 책장을 조립하고 의자를 배치하고 벽에 간단한 액자를 꺼는 과정 하나하나가 새로웠어요. 특히 지은호가 여기 이렇게 놓으면 어때요? 라고 물을 때마다 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은호의 표정을 먼저 살피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오후쯤 되자 사무실이 제법 모양새를 갖췄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만든 거네요 라는 은호의 말에 지혁은 짧게 웃으며 응, 우리가라고 답했어요. 그 무렵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어 그 턴키건 다른 방식으로 흑자 내는 방법 생각났어. 시간 되면 같이 보자라고 제안했어요. 지은호는 솔직히 고마웠어요. 성재는 늘 직설적이고 빠른 사람이었지만 이번엔 의외로 세심했거든요. 두 사람은 작은 카페에 마주 앉아 시트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성재가 펼쳐 보인 자료는 생각보다 구체적이었고 시공 순서를 조금만 바꾸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담겨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준비해 왔어? 라고 은호가 물었을 때 성재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냥 심심해서라고 대답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그 순간 문이 열리더니 지혁이 들어왔어요. 성재는 태연하게 의자를 돌려 앉았지만 지혁의 눈빛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카페 안의 조명이 따뜻했지만 세 사람 사이의 온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 있었네. 지혁이 짧게 말하자 성재가 받아쳤어요. 우연히 근처에 있어서 들렀어. 네가 요즘 바쁘다길래.
지은호는 두 사람 사이에 낀 듯 애써 웃었지만 긴장감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지혁이 차분히 말했어요. 은호가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어. 하루 종일 뛰었거든. 그러자 성재는 곧장 받아쳤어요. 그럼 내가 데려다 줄게. 어차피 나도 이쪽 방향이야. 그 순간의 대화는 짧았지만 두 사람의 감정은 깊게 패였어요. 지은호는 테이블 위에 컵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꺼낼 타이밍을 찾았지만 어느 쪽도 쉽지 않았어요. 세 사람은 같은 길을 걸었는데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지혁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은호를 확인했고 성재는 옆에서 은호의 표정을 살폈어요. 지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미묘하게 속도를 맞추며 걸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가로수 아래를 지날 때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평소라면 기분 좋은 산책길이었을 텐데 오늘만큼은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결국 모퉁이에서 헤어질 때 성재가 말했어요. 내일도 같이 얘기하자. 지혁 내가 있어도 좋고.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내는 복잡했어요. 성재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거든요. 다음날 아침 지혁은 성재가 건넨 시트를 다시 꼼꼼히 확인했어요. 숫자는 정확했고 아이디어도 훌륭했어요. 특히 자재 조달 순서를 바꾸는 방식은 지혁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고 시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도 현실적이었어요. 그걸 알면서도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내가 무능한 게 아니라 은호 옆자리를 내주는 게 싫은 거야. 스스로를 자책하면서도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노트북 화면을 보다가 창밖을 보다가를 반복하며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그때 은호가 들어와 뭐 보고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지혁은 재빨리 화면을 닫으며 아니, 그냥이라고 대답했지만 은호는 뭔가 이상한 듯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 무렵 고성이는 지은호를 불러내 건강검진을 권했어요. 깨진 유리공예품이 꿈에 나왔다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 한 번만 받아봐라며 손을 꼭 잡았는데 그 손길이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무거웠어요. 은호는 망설이다가 결국 수락했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선 알 수 없는 불안을 지울 수 없었어요. 고성이의 과한 친절이 진심인지 다른 뜻이 있는지 쉽게 가늠할 수가 없었거든요. 검진을 예약하고 나서도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았고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는 괜한 걱정인가? 라고 중얼거리기도 했어요. 한편 이수빈은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난 남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성재의 도움으로 매장 매니저로 취직했어요. 처음엔 가볍게 시작한 자리였지만 막상 일을 배우다 보니 책임감이 생겼고 성재가 생각보다 잘하네. 고객 응대가 자연스러워라고 칭찬해주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다만 마음 어딘가에 여전히 성재를 향한 미련이 남아있었어요. 하지만 지은호를 직접 마주할 때마다 내가 아무리 흔들어도 그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지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부끄럽게 웃곤 했어요. 매장에서 일하면서 수빈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는데 그건 성재도 느낄 수 있었어요.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라는 말에 수빈은 덕분이에요 라고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오후 지혁과 지은호는 의뢰인과의 미팅을 가졌어요. 지은호는 생활 동선을 꼼꼼히 짚으며 설명했고 작은 모형을 꺼내 공간의 흐름을 보여줬어요. 여기서 주방으로 이어지는 동선이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배치하면 동선이 짧아지면서도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어요 라는 설명에 의뢰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역은 비용과 공정을 현실적으로 풀어냈어요. 이 부분에서 자재를 바꾸면 예산을 맞추면서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며 대안을 제시했고 의뢰인은 두 분이 같이 하니까 믿음이 생기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마침 성재가 들어와 그 말을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성재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태연한 표정으로 돌아와 잘 진행됐네. 축하해 라고 말했어요. 지혁은 그 안에서 묘한 긴장을 읽었어요. 성재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의 타이밍이 마치 계산된 듯 느껴졌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세 사람은 복도에 섰어요. 성재가 차분히 말했어요. 지혁아, 은호가 중심이 돼야 해. 네가 너무 끼어들면 오히려 힘들어질 수 있어. 지혁은 짧게 대답했어요. 오늘은 거의 말 안 했어. 필요한 것만 정리했고. 성재는 눈을 마주보며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말이 아니라 눈빛이 문제였어. 은호를 너무 의식하는 게 보였거든. 그 순간 공기는 더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지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입술을 깨물며 서 있었고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어요.
밤이 되자 두 사람은 카페에서 다시 마주쳤어요. 오랜 친구 사이의 편안함은 이미 깨져 있었고 성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은호가 편했으면 좋겠어. 네가 무슨 감정을 가지든 상관없지만 그걸로 방해하지 마. 지혁은 낮게 웃으며 받아쳤어요. 방해? 네가 더 과하게 끌어당기는 거 아니야? 언제부터 은호한테 그렇게 신경 썼어? 성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처음부터 넌 몰랐을 뿐이야. 짧은 대화였지만 오래 쌓인 감정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두 사람은 커피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자리를 떴고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며칠 뒤 프로젝트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는 사건이 터졌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안 이미지가 떠돌며 의뢰인이 크게 화가 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공개도 안 했는데? 라는 전화를 받은 은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세 사람은 유출 경로를 찾으려 했지만 흔적은 깨끗했어요. 파일 접근 기록을 확인해도 외부 전송 내역을 뒤져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정리할 틈도 없이 의뢰인을 달래야 했고 지은호는 즉석에서 모형을 만들어 설계 의도를 설명했어요. 이 부분은 아직 초안 단계라 변경 가능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보완할 예정이에요 라며 손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야기했어요. 지역은 비용 대안을 내놓았고 브랜드 이미지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두 사람의 호흡으로 위기는 가까스로 수습됐지만 남은 불씨는 더 커졌어요. 의뢰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건물 밖에서 성재가 지역을 불렀어요. 정말 몰랐어? 이건 내부에서만 본 파일이잖아. 우리 셋 말고는 아무도 접근 못했어. 지역은 눈빛을 세우며 대답했어요. 그 말 끝까지 하지 마. 네가 지금 뭘 의심하는 건지 알아. 성재는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어요. 아니면 네가 증명해봐. 왜 너만 그 파일을 3번이나 열었는지. 두 사람은 어깨가 부딪히며 팽팽하게 맞섰고 짧은 몸싸움 끝에 친구라는 이름이 산산이 깨졌어요. 지은호가 뛰어와 두 사람을 떼어놓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뒤였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둘 다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결국 내 선택이 누군가를 더 아프게 만들까봐 겁이 나. 은호는 무릎을 끌어안고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시계는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고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어요.